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7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63페이지 실기시험 제7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죠. 데이터 다운로드 참고하셔서 받으신 후 회사는 제7회 실속 가전으로 로그인 하신 후 재무회계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2급에는 재무회계 파트와 원가회계 파트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 재무회계 파트 회사 다르고 원가회계 회사가 다릅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는 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원가회계는 1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주식회사 실속가전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상 상단에 제7회 주식회사 실속가전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기준정보를 입력하시오. 기준정보 입력 문제가 되는데 총 2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과 품목 등록,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준정보를 입력하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래처 등록과 품목 등록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에 일반거래처, 매입거래처와 매출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신한상사와 효성상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모듈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입니다. 코드는 04001 신한 주식회사 신한 상사 오타만 안 나도록 입력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넣겠습니다. 20881-62797 이름은 박선일. 구분은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매입처 2번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업태는 제조. 엔터.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조자가 휘리릭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엔터. 가전제품. 가전기기네요. 가전기기. 이렇게 해서 엔터를 꼭 친다. 두 번째. 04002 효성상해네요. 엔터.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04-03-11251 신종근 엔터. 매출처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업태는 도소매 엔터. 가전기기 엔터.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신한상사와 효성상회를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형 다리미 넣도록 할게요. 물류관리에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상품이고요. 5005 소형 다리미 엔터. 호수는 5호. 기준 단위는 EA입니다. 자, 이 EA를 5번부터 8번까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대문자로 EA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여러분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다만 5번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꼭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같은 이해이죠. 그래서 1이라는 환산 단위가 쓰였습니다.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혹시 여기가 잘못 입력되면 재고자산 수불부에 의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 여기 5번부터 8번까지만 제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라고 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4문제 중 3문제 정도는 즉 재고자산, 상품과 관련된 거래고 하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즉 경비에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즉 재고자산 거래는 반드시 물류관리의 출고입력이나 입고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이 돼야 되고요. 전표 추가와 전송을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넘어와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월 10일 상품을 매입하고 자 매입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전자에 체크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걸 체크해 줄 거거든요. 대금 중 절반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거는 현금란에 기록이 됐고요. 수표는 당좌 수표란에 기록이 됐네요. 어느 회사로부터 사갖고 왔냐? 온누리전자로부터 사갖고 왔고요. 7월 10일 날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전기오븐, 소형다리미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류관리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사갖고 왔으니까 입고입력이죠. 자, 입고입력 7월 10일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온누리전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도 했고 당좌수표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상품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주세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선택해 주시고 수량은 200개 5만원. 두 번째 상품은 전기오븐이네요. 자, 전기오븐 100개 9만원인가요? 네, 9만원. 상품 하나 더 사갖고 왔네요. 소형다리미 50개 2만원. 자, 그래서 공급가액은 2천만원 그리고 부가세 200만원 해서 2200만원의 합계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살짝 올려서 보통예금은 예금란에 11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표는 여기 당좌수표란에 1100만원 입력했습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송까지 완료하신 후 전송란에 전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7월 10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죠? 1번 전자입력 체크.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인지 아닌지를. 분계 쪽으로 내려오시면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상품, 대변의 당좌예금인데 거래처가 어디예요? 온누리전자죠? 온누리전자가 아니라 어디예요? 시티은행. 그렇죠.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를 걸어주셔야 되고요. 보통예금은
오, 하나은행. 네, 맞습니다. 하나은행.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처를 수정하지 않으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을 때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이 코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거래처 이름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걸어 주시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15일 이승신에게 상품 가습기 세대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주다. 즉, 대금을 카드로 받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해 준 거죠. 그러면 얘는 카드 과세가 됩니다. 자, 카드는 삼성카드고요. 날짜는 7월 15일. 공급가액은 2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합계 금액은 26만 4천 원. 되셨나요? 네, 그러면 물류관리에 얘는 판매했죠. 그래서 출고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 날짜는 7월 15일. 건별이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해줬죠? 카과 7번이네요. 카가 신용거래처는 삼성카드 확인. 건별 카가입니다. 누구한테 팔았냐? 이승신한테 팔았습니다. 수금 구분은 카드 3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품 가습기 세대. 그럼 단가를 계산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여세요. 계산기 24만원 24만원 나누기. 그렇죠. 3개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한 대당 8만원입니다. 자, 단가는 8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카드란에 26만 4천원이 들어온 걸 확인하신 후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세요. 자, 전송된 거 확인하셨나요?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7월 15일로 조회를 하시고 자, 출고 입력을 통해서 카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전자세금란은 공란으로 두셔야 돼요. 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문제는 분계 부분입니다. 지금 차변에 미수금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 2번으로 하세요. 2번. 그러면 외상매출금란에 이승신이 아니라 누굴 걸어야 돼요? 삼성카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삼성카드 이렇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에 상품매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7월 18일 직원들 작업복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대금은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제하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제를 하였지만 우리 회사는 보통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풍물산에서 작업복을 사갖고 왔네요. 종업원의 작업복 산 거는 뭘로 정리하죠? 복리후생비. 딩동댕. 네, 복리후생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지금 전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이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으로 오세요. 회계 모듈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 7월 18일로 오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왔죠? 매입 쪽에 과세입니다. 51번. 작업복.
수량은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공급가액 250. 대풍물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맞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줬죠?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차변에 상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대변에 보통예금 275만원. 보통예금은 거래처 반드시 바꿔줘야죠. 어느 은행으로?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성립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7월 30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네요. 대금증 2천만원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받고 자 2천만원 통장으로 돈 받았습니다. 잔액은 주식회사 잘 나가는 무역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회수하다. 즉 우리가 누구한테 팔았냐면 잘 나가는 무역 주식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어음을 회수했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 네, 받을 어음 같은 경우는 자금 관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7월 30날 토스터기와 전기 오븐을 사갖고 왔고요. 네,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출고입력. 네, 출고입력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의 출고입력 7월 30이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죠? 건별 과세입니다. 자, 건별 과세. 거래처는 잘 나가는 무역. 통장으로 일부 받고 어음 받았죠? 혼합 가겠습니다. 상품 토스터기 100개 7만원. 상품 전기 오븐 100개 30만원. 통장으로 돈 받았으니까 예금란에 얼마 하시면 되겠어요? 2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이었어요.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음란에 2,070, 예금란에 2천만원 넣으셨나요?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겠습니다. 전송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7월 30으로 조회해 주세요. 조회하셨나요?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는지를 확인하신 후 보통예금 거래처 바꿔야죠. 보통예금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라고 두 글자 치시고 자, 그래서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줬고요. 받을 어음은 어음 관리해야죠. 그래서 적요란에서 F3 받을 어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관이고요. 지금 어음 번호가 나아가의 5312-326 자, 얘는 약속 어음입니다. 그래서 일반 약속으로 해주시고요. 어음 번호 치겠습니다. 나아가의 5312-326 잘 나가는 무역으로부터 직접 발행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수. 발행일은 7월 30, 만기는 2022년 10월 30입니다. 은행은 F2 또는 더블 클릭하신 후 하나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점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점명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약속어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와 어음 번호, 만기일, 지급은행을 입력했습니다. 자, 하고 나서 전표 쪽을 보시면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 현재 상태 그리고 만기일자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자, 얘를 눌러서 F3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의 어음 관리까지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는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일반 전표인데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네,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 번호를 두 개로 나타나지 말고 하나로, 즉 만약에 출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6월 4일 전월 주식회사 회계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500만원과 이자가 금일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540만원 입금되다. 통장으로 540만원이 입금됐어요. 그럼 그 500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 그리고 40만원은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네, 일반 전표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6월 4일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주시고요. 반드시 코드 걸어주십시오. 금액은 540만원입니다. 대변에 일시적 대여한 자금이라 그랬어요. 일시적이라는 건 빠른 기일 안에 회수할 목적이죠.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어디였어요? 회계상사. 회계상사. 50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6월 5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예금 시티은행에 예입하다. 액면가 8천만원짜리고 만기는 5년, 약정이율은 액면가의 10%, 발행가격은 9,500만원,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8천만원짜리를 9,500만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할증 발행이죠. 할증 발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에 혹시 사채가 발행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전체 금액을 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 1에 합계 잔액산표 클릭. 6월 5일자로 조회해 주세요. 비유동 부채에 사채 자체가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몽땅 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얘를 먼저 확인하신 후 전표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6월 5일자로 오세요. (6월 5일) 차변에 당좌예금입니다. 자, 당좌라고 두 글자 치시고요. 아이고. 당좌예금은 시티은행입니다. 코드 걸어주시고요. 9,500만원 받았습니다. 대변에 사채는 얼마짜리요? 액면가죠. 자, 사채는 8천만원입니다. 대변에 사채를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313번 쓰세요. 금액은 1,500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채를 발행해 봤습니다. 세 번째, 6월 10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장부가액 800만원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 200주를 한 주당 3만원에 전부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단
전기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100만 원이다. 얘 갖다 써야 되거든요. 더 이상 내가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처분했대요. 그래서 얘를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 대변에 대변 먼저 해도 되고 차변 먼저 해도 돼요. 차변 먼저 할까요? 네,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자, 현금이 과연 얼마 들어왔냐? 계산기 열으셔서 자, 200주입니다. 200주를 곱하기 주당 얼마씩? 3만원. 그러면 600만원 받았네요. 자, 600만원 받으셨죠? 대변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부 가격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기 목적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죠. 자, 기타라고 두 글자 치시고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78번입니다. 장부 가격은 800만원. 200만원 손해봤죠. 2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전기말에 평가이익이 있습니다. 이 평가이익을 차변으로 소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처리할 거예요. 자, 차변에 기타. 평가이익이니까 조금 더 내릴까요? 네, 여기 있네요. 981번입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본 거는 100만원만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 기타 포괄 이번에는 팔았을 때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945번 10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600만원이고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100만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원, 대변의 장부 금액인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178번입니다. 80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한 후 나머지를 처분 손실로 정리해야 되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7월 18일 업무용 승용차 차량번호 03가2018 차종 그랜저 2천만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10개월 할부로 하다. 자, 대금 10개월 할부로 한다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취득세 및 부대비용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 부대비용은 100만원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해야죠? 즉 차량 운반구 가격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자, 전표부터 가겠습니다. 7월 18일로 오시고요. 자, 15일이네요. 이거 날짜 여러분 잘못 치시면 안 돼요. 저처럼 18일 딱 하시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금액은 2천만원에다 부대비용 포함. 그래서 2,1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현대자동차죠. 자, 현대 2천만원. 대변에 현금 내보냈습니다. 100만원. 전표 정리는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자, 전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 갑니다. 자,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지금 자산코드와 계정과목, 자산명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건 고정자산에 등록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하라는 문제가 없어도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차량 운반구 선택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코드는 100입니다. 1002. 앞에 0이 2개 붙을 거예요. 왜?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1002만 치시면 됩니다.
자산명은 업무용 승용차. 언제 취득했죠? 2022년 07월 18일 날 취득했습니다. 자, 올해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신규 및 증가란에 얼마를 쳐야 될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 차량 운반구 금액인 2,100만 원을 치시는 겁니다. 자, 4번 란에 2,100만 원. 왜? 부대 비용도 취득원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4번 란에 2,100만 원 되셨나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액법 1번인가요? 네. 내용 연수는 5년. 자, 5년까지 입력하셨죠? 하단에 26번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1번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다 라고 하시고 취득수량은 한 대입니다. 그래서 1번 란에 1, 800번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등록이 다 됐어요. 지금 조심해야 될 게 4번 란에도 입력을 했고요. 삼각방법과 내용연수 입력했고요.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26번에 여로 바꿨고요. 취득수량 1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800번대입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야죠. 자, 전체 메뉴. 기초정보관리의 업무용 승용차 등록입니다. 클릭. 1002 차량 번호는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차량 번호 035 가에 어이구 여기가 아니네요. 네. 1002 035 가에 2018 차종은 그랜저. 회사에서 구입했으니까 회사 목록이겠죠. 개인이 샀다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자, 회사차입니다. 고정자산 코드를 불러올 건데 물음표를 누르셔서 조금 전에 입력한 업무용 승용차 불러내겠습니다. 자, 7월 18일 날 하고 회사차로 들어온 거.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지만 이번 문제는 모두 다 푼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입력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7월 31일 영업부 7월분 경비 사용 내역이다. 다음과 같으며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직원 생일 선물비 뭘로 정리하죠? 오, 복리후생비. 네, 맞습니다. 얘는 복리후생비. 우편요금 등기료는 통신비. 그렇죠. 통신비. 차량 주의 및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 거래처 선물비는 접대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여시고요. 7월 31일로 들어오세요. 자, 하나의 전표를 써야 돼요. 이거를 출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부터 가겠습니다. 자, 복리 800번대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금액은 32만 4천원. 같은 변 이번에는 통신비 갑니다. 통신비 800번대 통신비예요. 저희 회사는 상품을 주고 사고 파는 회사입니다. 14,300원. 자, 같은 변에 이번엔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도 800번대. 금액은 46만 5천원. 접대비 800번대. 금액은 52만원. 대변에 이제 현금 이렇게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번호가 이렇게 1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금액은 132만 3,30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하나의 전표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전표 번호가 하나로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거를 눌러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 번호 한 번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